자, 오늘 58페이지.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내용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 학교에서 벌써 배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대기의 상태. 이게 뭐냐면은, 자, 공기가 요만큼 있다고 해보자. 공기 안에 선생님이 수증기를 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수증기가 최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대. 예를 든 거야, 이거는. 아무리 넣어봤자 4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가 2개 들어있대요. 그럼 아직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화가 안 됐다. 근데 4개 들어갈 수 있는데 수증기가 4개가 가득 찼어. 요거는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득 찼다. 일상생활에서도 포화됐다 이런 말 쓰거든. 여기 책상이 있는데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꽉 찼어. 그럼 이 교실은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같이 학생이 없어서 빈 책상들이 많아. 그럼 더 들어올 수 있죠. 그건 뭐라 그래? 불포화. 그리고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삐지고 더 들어오려고 해요. 막 넘치는 거야. 넘치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들어올 수 있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실제로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포화하고 불포화만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런 말도 쓰기는 해요. 근데 시험은 잘 안 나와. 자,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 수증기량은 말 그대로 포화 상태일 때, 이렇게 포화 상태일 때 요 안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냐. 근데 기준이 있어. 공기 몇 킬로그램? 기준이야. 기준 꼭 알아야 돼. 공기 1kg을 선생님이 이렇게 잘랐어. 공기 1kg을. 그럼 그 안에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겠죠. 그럼 그 공기 1kg 안에 수증기만 양을 쟀을 때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나요? 네? 그래서 공기 1kg에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수증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야. 물론 요 사이에 질소, 산소, 다른 기체도 있어요. 가득 찼을 때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를 포화 수증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 온도가 20도래요. 이렇게 할까? 자, 여기 공기 1kg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다기보다 공기 1kg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공기 온도가 20도라고 하자. 요 안에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수증기들이 들어있어. 가득 들어간 포화 상태라고 해보자. 지금 가득 들어갔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수증기가. 근데 요 안에 수증기가 예를 들어서 30g이 들어있대요. 그럼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일까? 다시 봐. 포화 수증기량이 뭐야? 공기 몇 킬로그램?
1kg 안에 포화, 수증기가 가득 찼을 때, 그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느냐? 그게 포화 수증기라는 거야. 그럼 공기 1kg에 수증기가 가득 찼어. 수증기 선생님 몇 그램 들어있다고 했어? 그래, 요게 포화 수증기라는 거야. 30 g인데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근데 공기 온도가 30도로 높아졌어. 그럼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웠는데 공기의 온도가, 즉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은 커져요.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들의,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이 느린데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져. 빨라지면서 이게 부피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온도가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을 때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요 안에 수증기량이 얘보다 더 많이 들어갈까 적게 들어갈까? 얘는 요만한 부피야, 공간이. 여기에 수증기가 30g 들어갔대. 얘가 부피가 커졌지. 공간이 더 커. 그럼 요 안에 수증기가 어떨까?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이 공기 1kg인데 그리고 수증기가 가득 들어간 포화 상태라고 해봐.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커지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얘보다는 증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g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일까? 40. 그렇지. 40g이 공기 1kg 안에 들어가 있지, 그치? 40g.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 온도가 20도하고 30도 중에 누가 포화 수증기량이 더 많아요? 30도, 그치? 그래서 기온,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해요. 그럼 30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요 안에 포화가 됐을 때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이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 더 많다. 선생님 지금 원리 설명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알아둘 거는 아직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불포화, 가득 찬 상태가 포화, 넘치는 상태가 과포화,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 1kg 안에 포화가 됐을 때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느냐? 몇 그램 들어있느냐? 근데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증기 양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요거 말면 돼.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밑에는 그래프는 선생님이 X축, Y축부터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X축이 뭐야? 기온, Y축은 수증기량.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램 퍼 킬로그램.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기온이 올라갔더니 공기 속에 수증기량이 점점 많이 들어가지. 기온이 올라갔더니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점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대체로 이렇게 그려져요. 됐나? 자, 그러면 요즘 감기 걸린 학생들도 많고 요즘 여기 수두가 막 돌고 있대네.
중고등학교 다 그렇던데. 너네 학교는 괜찮아? 괜찮아? 수두가 돈대요. 수두가 전염병인데. 그래서 시험 기간에 어디 아프면은 당연히 몸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드니까 조심하시고. 응? 지금 괜찮아? 그래서 조심하세요. 수두가 또 어디서 그렇게 또 생겨가지고. 수두가 뭔지 모르지? 알아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학교는? 네. 다른 학교는 막 지금 난리던데. 막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참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전염병들이 가끔 이렇게 막 생겨서. 자 보자. 아까 선생님 여기 지워버렸는데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한 거부터 할게요. 자, 기온이 올라가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점점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공기 온도가 20도일 때 공기 1kg 안에 아까 포화가 됐을 때 수증기량이 선생님이 30g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까 그림에. 그 예를 든 거야. 그러면 공기 온도가 20도일 때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30g 가득 찼을 때 무슨 상태? 포화 상태. 그리고 이제 공기 온도가 30도가 되면 공기 1kg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 더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쯤에 40g. 무슨 상태? 포화 상태. 그래서 이렇게 기온에 따라서 공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상태 수증기량을 다 이어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발달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들은 뭐야? 지금 포화 상태를 찍어 놓은 거거든. 그럼 포화 상태를 찍어 놓은 이 그래프가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요 밑에 점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무슨 상태일 것 같아? 불포화야. 지금 요 점은 온도가 몇 도야? 30도야. 그럼 공기 온도가 30도일 때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가득 들어가면 40g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현재 30g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몇 g이 더 들어갈 수 있어? 10g이 더 들어갈 수 있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니까 뭐야? 불포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 밑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불포화가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헷갈리니까 좀 옆에다 쓸게요. 요거는 무슨 상태일까? 그렇지. 지금 공기 온도가 20도야. 20도에서는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30g밖에 못 들어가. 근데 지금 40g이 들어가려고 해. 그 얘가 막 넘쳐나지. 다 못 들어가요. 그럼 몇 g만 들어갈 수 있니? 공기 중에? 30g밖에 못 들어가죠. 그럼 이 10g은 어떻게 될까? 공기 중에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10g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수증기가 뭉쳐서 음결을 해서 물방울로 떨어져요. 공기 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왜 배우냐면은 요만큼이 공기 중에 못 들어가서 물방울이 돼서 뚝뚝뚝뚝 떨어져. 그게 하늘에서 비 오는 거야. 그래서 비 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프 밑에는 불포화, 그래프는 포화, 그 위에는 과포화.
과포화일 때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만큼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음결. 음결이 뭔지 알아? 수증기가 물방울로 이렇게 뭉치는 거를 음결한다 그래요. 수증기 기체가 물방울 액체로 변하는 거. 그럼 요 10g은 공기 중에 못 들어가니까 물방울로 뭉치겠죠? 그래서 떨어지겠지? 그래서 음결량 10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걸 만약에 A점이라고 그러자. A점의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하면 음결되는 양을 구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A점은 기온이 몇 도야? 30도.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40g 포화 상태죠. 근데 온도를 몇 도로 냉각했대? 온도를 20도로 이렇게 떨어뜨렸대, 그치? 그럼 온도가 내려간다고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 40g이 변하는 건 아니야. 온도만 내려갔지 공기 중에 수증기는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40g이 20도까지 냉각하면 여기로 온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상태가 돼버려? 과포화가 되니까 요거 10g은 공기 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니까 음결을 해서 떨어진다. 음결량 몇 그램? 10g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 네. 그리고 두 번째 요걸 B점이라 그러자. B점을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한번 써보죠. 이 B점은 지금 불포화지? 그럼 얘를 포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지금 불포화잖아. 포화가 되려면 기온을 올려? 기온을 올려? 기온을 올리면은 수증기 30g이 그대로 있으니까 일로 가겠다, 그치? 그 포화가 여기인데 거꾸로 기온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죠. 기온을 낮추면 어떻게 돼? 20도까지 낮추면 기온이 낮아진다고 수증기 양이 변하진 않죠. 그럼 수증기 30g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로 오겠지. 그리고 무슨 상태가 돼? 포화. 그래서 B점에 한 가지 방법은 기온을 몇 도까지? 20도씨까지 냉각하면은 얘가 포화가 되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30도에서 지금 수증기가 30g이야. 그럼 포화가 되려면 몇 g까지 올라가야 돼? 40g까지, 그치? 그럼 수증기를 어떻게 하면 돼? 10g을 더 넣어주면 되죠. 수증기 10g을 더 넣어주면 포화가 되겠죠. 그래서 B점을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기온을 20도까지 낮춘다거나 수증기를 10g 더 넣어서 포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이슬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점은 뭐냐면 수증기가 어디가 쓸까? 음결을 시작하는 온도. 해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B점의 이슬점을 구하여. B점의 이슬점, 요점. 그럼 이슬점이 뭐라고? 음결.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음결을 시작하는 온도. 그럼 얘가 온도가 쭉 내려가.
내려가다 보면 아직까지 불포화지. 그럼 여기서 포화되지.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만큼이 어떻게 될까? 공기 중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돼? 응결하겠지. 이해했니? 그래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물방울로 이렇게 응결을 시작할 때 온도 몇 도?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시 온도가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씩 공기 중으로 못 들어가니까 응결하지. 응결을 시작할 때 온도. 그래서 B점에 있을 점은 20 이렇게. 그럼 A점에 있을 점은 몇 도일까? 30도예요. 왜? 여기서부터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만큼씩 공기 중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이게 응결하잖아. 그 응결을 시작할 때 온도. 이게 있을 때. 그럼 만약에 여기에 C점이 있다 그러자. 여기하고 똑같아. 수증기량이. 그럼 C점이 있을 점. 20도? 그렇지.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포화가 돼서 물방울 응결을 시작하지. 20도. 그럼 여기에 만약에 D점이 있다 그러자. 얘 있을 점. 그렇지.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응결 시작하지. 30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있을 점.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자. 지금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을 이렇게 그려본 거야. 그럼 여기 A점이나 B점은 둘 다 포화가 되는 거고, C점은 뭐가 돼? 불포화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선생님 문제 내볼게. C점을 포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온도를 15도까지 냉각하거나 수증기를 요만큼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C점에 있을 점은? 그렇지. 쭉 내려가다가 포화 때부터 이제 물방울이 막 응결하기 시작하지. 그 응결을 시작할 때 온도 15도가 얘에 있을 점이야. 졸려? 그러면 C점을 지금 기온이 25도야, 그치? 25도에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지금 10g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근데 C점을 5도까지 냉각을 해. 5도까지 냉각한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변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럼 수증기 양이 그대로 있으면 5도일 때 몇 g이 응결을 할까? 아, 여기 10g이 아니구나. 여기 10.6g이래. 응? 10.6g. 그럼 5도까지 냉각하면은 10.6g이 그대로 가죠. 요만큼이 공기 중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응결하지. 그럼 10.6g에서 요거 포화 상태 5.4g 빼준 만큼이 응결하겠지. 이해했나?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요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야. 응? 그래서 요거 알고서 오른쪽 문제 있죠. 문제 이해했는지 먼저 풀고 모르는 거 선생님 풀어줄게요. 오른쪽 먼저 풀어보자. 자, 뒷장에는 상대 습도라고 나와요. 이거가 좀 볼까? 자, 상대 습도. 자, 습도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공기가 얼마나 건조하고 습하냐 이걸 습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도가 지금 몇 퍼센트다 퍼센트 습도를 쓰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요 퍼센트 습도가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그냥 그 퍼센트가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요. 단위는 퍼센트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에서 B점의 상대 습도를 한번 구해보자. 네. 그럼 B점은 온도가 몇 도니? 30도죠. 3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니? 40. 그렇지. 여기가 포화지. 그러니까 30도에서 가득 들어갈 수 있는 게 40g이야. 그치? 근데 실제로 지금 몇 g 들어있어? 30. 실제로는 30g이 들어있지. 그러면 40g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실제로 30g만 들어가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지. 그치?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요 그래프에서 보자. A점의 습도를 구하래요. 그럼 A점의 온도는 25도야. 그치? 좀 쉬었는데 계속 아프냐? 쉴 때 조금 자지 왜? 봐봐. A점의 온도 25도야. 2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니? 20. 그치? 그럼 20g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니? 10.6. 그렇지. 그래서 20g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수증기는 10.6g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습도를 구하면 돼요.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치? 이게 이제 습도 구하는 식. 그럼 A점의 습도는 얼마일까? A가 지금 30도야. 3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니? 40. 근데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가 있어? 그럼 몇 퍼센트? 100%가 되죠. 100%. 그럼 만약에 여기가 C가 있다 그러면 C점의 상대 습도가 얼마일까? 2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30이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지금 몇 그램 들어있어? 얘도 100%지. 그래서 요 포화 상태일 때는 습도가 무조건 100%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100%는 없거든. 100%라 그러면은 습도가 100%라 그러면 물속이 100%거든. 근데 공기가 100%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때 이제 여기 밑으로 가보자. 사진 찍어준 거 필기하면서 좀 외우고 있지? 네. 자, 보자. 상대 습도의 변화 그래가지고 자 얘는 먼저 보자. 조금만 생각하면 돼. 자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한다 했지? 공기 1kg 안에 가득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로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네. 자, 그때 첫 번째 한번 보자. 첫 번째 지금 조건을 보니까 기온이 똑같대. 그럼 우리가 아까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때 기온이 올라가면은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렇게 증가했지, 그치? 그러면 기온이 똑같대요. 똑같은 거는 일정하다 그래, 기온이. 그럼
그러면 기온이 똑같으면은 얘를 우리가 A점이라고 그러고 얘를 B점이라고 그러죠. 그럼 A점하고 B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다 요거지. 똑같지, 그치? 그래서 잘 봐.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기온이 똑같을 때는 A점이나 B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전부 다 똑같은 거야. A하고 B가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실제 수증기량은 A, B 중에 누가 더 많은 거니? A가 더 많은 거지. A는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 있는 거고 B는 이만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은 A가 B보다 많아요.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A가 많으니까 A가 습도가 어떻다는 걸까? 높다. 그래서 너네 분모가 똑같을 때 분자하고 값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분자가 커지면 값은 커지는 거야. 요거를 그냥 설명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기온이 똑같을 때는 A나 B나 포화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으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많은 놈이 습도가 어때? 더 높은 거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아. 실제 수증기량.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C점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D점이라고 그러죠. 이 C점하고 D점에 실제로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지.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을 때 누가 기온이 더 높지? C하고 D 중에 D가 기온이 더 높은 거지. 얘가 기온이 낮고, 그치? 그러면 기온이 높은 애가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지? 얘가 지금 기온이 낮은 애고 얘가 기온이 높은 애야, 그치? 그럼 기온이 낮은 C는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잖아, 그치? 기온이 높은 D는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지. 그러면 기온이 높은 애가 포화 수증기량이 어때? 더 많은 거지. 되구나? 지금 여기 C하고 D를 보는 거야. C점하고 D점에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아, 그치? 그러면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같아요. 근데 C점은 지금 기온이 낮고 D점은 기온이 높아요. 그러면 C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잖아, 그치? D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죠. 그러면 기온이 높은 애가 포화 수증기량이 어떠냐? 그치, 얘가 높지. 높은 애가. 응? 그럼 여기서 C하고 D 중에 D가 기온이 높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더 높은 거지.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높은 애는 습도는 얼마일까? 반비례 관계니까 낮겠죠. 분모하고 값은 반비례.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기온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기온이 똑같을 때는 얘네들의 포화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 많은 놈이 습도가 어떻다? 더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실제 수증기가 똑같아. 실제 수증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기온이 높은 애가 포화 수증기량이 더 크니까 습도는 어떻다?
B가 더 낫다. 이런 얘기야. 반비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례 반비례 관계를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거는 좀 간단한 건데. 자, 이렇게 보자. 맑은 날에, 그러니까 오늘같이 맑은 날이 있어요. 맑은 날에 기온, 습도, 이슬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잘 보자. X축이 지금 시간이야. 하루 동안의 시간. 그리고 Y축은 뭐 기온하고 습도, 방금 배운 상대 습도 그건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기역, 여기다가 니은, 여기다가 디귿 이렇게 써놓고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들을 골라라. 이게 가장 잘 나오거든. 너 하루 중에 기온이 몇 시경이 가장 높지? 가장 높죠? 그렇지. 낮 2시. 14시경이 기온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죠. 그리고 새벽까지 기온이 떨어지다가 해가 뜬 다음부터는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계절마다 다르긴 다르지만 기온이 가장 낮을 때가 해 뜨기 전에. 보통 한 6시, 7시 그 정도. 여기 기온 그래프. 기온 그래프는 고르기가 쉽죠. 낮 2시경이 가장 높아. 그리고 해 뜨기 전이 가장 낮아요. 근데 요거랑 반대 모습을 그리는 그래프가 있어요. 요게 습도 그래프. 상대습도.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했는데 봐봐. 자,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란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공기 중에 수증기가 요만큼 있대요. 지금 공기 중에 여기 실제 수증기가 요만큼 있대요. 하루 중에 수증기 양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럼 봐봐. 기온이 올라가. 기온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지? 올라가죠. 그치?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될까? 습도가 어떻게 구해? 포화 수증기량 구해 뭐야?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었잖아. 그치? 응. 그럼 하루 중에 공기 중에 수증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거의 변하지 않는데 기온이 올라가 버리면 아까처럼 선생님 지우기 전에 여기다 써놨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해버려. 하루 중에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거의 없는데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습도는 반비례되니까 감소하겠죠.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그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기온하고 습도는 반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가 내려가고 기온이 떨어지면 또 습도가 올라가요. 만약에 이 원리가 조금 이해 안 되고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외워도 돼요. 기온하고 습도는 반대 관계다. 그리고
하루 중에 거의 변하지 않는 값이 있는데 이게 이슬점이에요. 이슬점이 뭐라 그랬어? 만약에 지금 실제 수증기가 요만큼 있어. 그러면 이슬점이 응결을 시작할 때 온도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온도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포화가 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씩 어떻게 돼? 응결을 하는 거지. 못 들어가니까, 그치? 응결을 시작할 때 온도 요게 뭐야? 이슬점. 이슬점. 그러면 하루 중에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 이슬점은 거의 요 근처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 진짜? 네. 오늘 약간 표정을 보니까 좀 오늘 뭐 딴 생각 좀 하는 것 같고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 봐봐. 그래서 그냥 외우셔도 돼요. 기온은 하루 중에 2시경이 가장 높고 해 뜨기 전에 가장 낮고 이게 기온이야. 기온하고 습도는 반대 관계.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는 떨어져. 그리고 하루 중에 이슬점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원리는 이건데. 근데 이거는 무슨 날이냐면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 근데 흐린 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왜 넘어갔지? 이쪽에 60쪽이죠. 왜 이래? 자, 여기 오른쪽 조그만 거 한번 보세요. 맑은 날은 기온, 습도, 반비례 관계 이게 뚜렷하고 이슬점이 거의 변화가 없어. 근데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흐리거나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좀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 온도, 습도, 이슬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수증기가 막 많아지면서 이슬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습도도 막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뭐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 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갖출 때는 맑은 날. 그 다음에 흐리거나 비 올 때는 뭐 이슬점이나 습도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요. 좀 불규칙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